세 번째 이슈 저격수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는 게 형을 낮추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법원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정할 때 예를 네. 들면 강간죄입니다. 강간죄는 법에서 몇 년의 형을 받는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판단을 할 때 3년에서 15년 사이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정확한 형을 판단하게 되는데 네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이번 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는가, 네. 또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했나 우발적으로 했나, 동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얼마나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반성을 했나입니다. 얼마나 회복하려고 그렇죠. 했고 반성했나. 마지막에 네네.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네네. 형을 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와 합의를 노력했거나 합의금을 줬으면 감형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서 감형의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법원 출입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가해자 가족까지 이제 찾아와가지고 성범죄 피해자에게 그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비는 걸 보고 이제 합의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를 이제 가끔 보게 됐었는데 결국 이제 합의라는 게 금전적인 배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아주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또 이거를 받아주고 하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일 것 같은데 이렇게 성폭행 같은 사안에서 몇 달 만에 그런 판단이 가능한 건가?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성폭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원래 알던 사이에서 네. 우발적으로 벌어졌거나 예를 들면 데이트 성폭력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이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평생을 씻길 수 없는 상처인데 그렇죠. 그것이 몇 시간 아니면 몇 달도 사실 아닙니다. 수사받는 기간은 거의 한 달 내의 기간 내, 뭐 일주일, 뭐 2주일 사이에 네.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반성을 할 수 있겠냐는 사실 의구심이 들고 네네. 많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와서 빌고 보통 가족들도 같이 오거든요. 그렇죠. 피해자 가족들도 같이 와서 뭐 아직 젊은데 피의자 가족들도 같이 와서 아직 젊은데 미래를 봐서 한번 봐달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또 동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약해지겠죠,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선처를 바탁한다 아니면 이렇게 사인을 해주고 도장을 찍어주고 이러한 예전에는 고소 취하서 아니면 네네. 처벌부원 의사서 이런 것들을 내면 네. 그러고 나면 갑자기 피의자들이 발길을 뚝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돌변하는 거네요. 돌변하죠. 네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번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네네. 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이미 한 번 상처를 받았는데 네네. 정말 내 딴에는 호의로 베풀었던 그렇죠. 그런 믿음이 두 번째로 다시 돌아오는, 상처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돌변만 하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렇게 합의를 받아야 이제 감형이 된다 이 생각을 네. 하면서 이제 가해자들이 거의 압박하고 종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적하신 것처럼 이 감형, 피해자의 반성, 이 네. 피의자의 반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심 어린 그 결과가 아닌 과정이어야 되는데 네네. 이것이 그렇게 피의자들이 반성을 하면 감형이 된다는 그 결과가 항상 있다 보니까 네. 그 결과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네. 먼저 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아동 성폭행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치료를 받아야 되고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네. 부모님들이 그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것들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피해자들이 내가 이 당장 치료를 받게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럼 대신에 처벌불허 이사를 좀 써주지 않겠냐. 네네. 이러한 경제적으로 사실 압박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당장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네. 또 두 번째로는 종용하는 부분들이 아는 사이에서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빨리 합의해달라.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어봤자 본인에게 좋을 게 뭐가 있느냐. 그렇죠. 나쁜 소문이 오히려 퍼질 수가 있다. 뭐 이런 커뮤니티 내에서 사회 내에서 오히려 행실이 안 좋은 여자로 소문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압박도 사실은 있습니다. 참 못됐어요. 그렇죠. 네. 그 피해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실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줬을 때 아는 사람이든 아니든 사실 2차 피해에 대한 그 걱정이 있잖아요.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사실은 아니면 정말 뭐 그 처벌이 끝나고 나서 그렇죠. 그 수감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나한테 뭔가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합의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은 여성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의전원 그 데이트 폭력 거기서 보면은 네네. 그 의전원의 남학생이 분명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나눈 그 SNS 메시지를 그렇죠. 보면 결국 그 여자가 승리했구나. 뭐
네네. 술이나 마시러 조롱조회, 가야겠다. 예. 조롱조회. 여자애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가장 두려운 것이 사회적인 비난입니다. 네네.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혹시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소문이 나지 그렇죠. 않을까. 그래서 빨리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그래서 이렇게 빨리 얘기해주지 않으면 내가 SNS에 당신의 인적 사항을 폭로하겠다 이러한 사실 얘기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집 앞에 찾아와서 얼마나 계속해서 끔찍할까요? 합의해달라고 하면 혹시 네. 내가 2차적으로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들도 많죠. 네, 이 사건 제가 좀 알아보면서 좀 찾아봤더니 그 합의한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형을 낮추는 요인으로 꼭 삼아야 되느냐 이런 현직 부장판사의 의견이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국에 갔다 와서 낸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피해자한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고 합의가 되면 감형하는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 미국 판사들이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해요. 지금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 합의해서 감형하는 부분 좀 여전히 논란이 좀 있는 쟁점인가요? 합의해서 감형한다는 부분 그 자체의 논란이 있기보다는 과연 네네. 이것이 적응한 효과가 있는 효과가 것인가 하는 있는가.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합의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반성을 했다는 거고 반성을 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일종의 위화 효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성을 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생겨야 되는 결과로서 감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바뀌어서 네네. 내가 합의를 하면 당연히 감형이 될 테니까 거짓으로 반성하는 것처럼 어떻게라도. 보인다든지 네네. 종용한다든지 위협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있으니까 과연 감형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원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의 그렇군요. 여지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제 나왔던 보도예요. 그 의전원생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 그 치마 속을 180차례 넘게 촬영을 해가지고 입건이 됐는데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네. 이제 그 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불기소를 처분을 받기는 했는데 이제 의전원생 봐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얼마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전원생 데이트 폭력이랑 같이 엮이면서 그렇죠. 더 논란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봐주는 건 아니었고 네네. 학생이고 초범이고 그렇죠.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기소유예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몰카 같은 범죄에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지 봐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의혹을 없앨 수는 없는 게요. 기본적으로 몰카가 우리 사회에서 아직 인식이 부족합니다. 네네. 법으로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 굉장히 중형을 받을 수 있는 5년 이하. 범죄거든요. 네. 거기다가 180개의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180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물론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 안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180명의 여성의 신체를 찍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심각한 성범죄라는 게 인식이 부족한 점도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몰카 같은 범죄는 재범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사회봉사 명령만으로 아니면 수강 신청의 명령만으로 이것이 네네. 제대로 된 재범 방지 효과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면 여성 환자들 제대로 진료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과거에 성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좀 유독 관대하고 좀 처벌이 우리나라에 좀 관대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점점 좀 처벌이 강화됐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여전히 좀 이런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